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7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해외 유입 사례, 15명은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내일 총선인데 자가격리자들은 오늘 저녁까지 신청을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명, 이 가운데 11명은 수도권에서 나왔고 7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12명이 해외 유입 사례고 15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는 1,564명입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222명, 평균 치명률은 2.1%입니다. 정부는 내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자가격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투표 의사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투표를 하려는 자가격리자는 오늘 저녁 6시까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투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총선 당일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투표소에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1대1로 동행하되 어려울 경우 자가격리 앱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기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2년으로 목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체의약품은 연대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빠르면 내년 중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는 다량의 혈액이 확보될 경우 2, 3개월 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범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지원단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외 입국자 의무 자가 격리를 실시한 지 2주가 지났다며 4월 1일 입국자부터 차례로 격리가 해제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에 부담이 됐던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규모는 현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에선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의사와 퇴원 환자의 확진이 잇따랐고 자가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소식 김진화 기자가 전합니다. 신규 환자 27명 가운데 11명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2명, 인천 1명, 경기 8명입니다. 이 가운데 4명은 해외 유입 사례이고 나머지는 지역 발생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이 병원 8층 병동에서 입원했다 퇴원한 60대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8층 병동에서 환자들을 진료했던 30대 의사도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환자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에 이어 23일과 25일에 입원했었고 퇴원 이후부터 지난 8일까지 자가격리 생활을 해왔습니다. 확진 의사는 병원이 폐쇄된 지난 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직원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어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최소 64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입국한 남성이 확진을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남양주시는 가족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미국 영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 통지서를 받고 지난 10일 입국한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11일 오전 5시부터 12일까지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머무르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인 가족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중입니다. 장례식장 역학조사에 따라 접촉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는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미국에서 함께 유학 생활을 하다 지난 11일 입국한 여성 2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금방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북한이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의 발사체인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미국에선 연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제 정점에 근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각 주가 경제 정상화를 하길 바라고 주지사들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희망해왔던 다음 달 1일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후에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이번 주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완만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더 이상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미 보건당국자들이 조만간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0일 하루 3만 5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뒤 가파른 증가세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레드필드 국장은 이번 주 중 언제 정점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경제 재가동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 things that need to happen for the reopening is what's happening with the numbers of new cases. We've got to substantially augment our public health capacity to do early case identification, isolation, and contact tracing. 여전히 각 주의 입장은 신중합니다. 특히 사망자만 10,000명이 넘은 뉴욕주에선 여전히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더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Open the valve slowly, advised by experts. Keep your eye on the meter. The meter is the infection rate. And watch that infection rate. 뉴욕주와 뉴저지, 펜실바니아와 코네티컷주 등 동부 6개 주지사들은 조만간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특히 미국에선 지금 의료 물품 부족 사태도 심각한데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중국 상품에 대한 폭탄 관세 때문이란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의 한 병원. 밀려드는 환자들로 탈진한 의료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의료 물자 부족입니다. We need support. We need gowns. We need gloves. We need masks. We need more vents. We need more medical space.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의료진들은 부지기수. 방호복 대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뒤집어 쓰고 바이러스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개인 의료보호 장비 부족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는 의료진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이 의료물자 참사를 겪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미국 기업 대부분이 큰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의료소모품 생산 기지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옮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25% 폭탄 관세가 수입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협회는 미국이 중국산 의료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많은 국가와의 입찰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도 의료제품 기업과 무역상들이 최근 세관의 관세 완화를 요청하는 청원을 잇따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마스크 등 100여 개 의료용품에 대한 대중관세 면제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 제작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안면 보호기 등 상당 제품은 여전히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관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의료장비 대란이란 참사까지 이어졌다는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네, 이제 곧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되겠습니다. 시작되면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중원 의학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27명입니다. 새로 신규 확진자가요. 그러니까 닷새째 30명 내외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네. 좀 많이 안정된 상태죠. 27명 중에 해외 유입이 12명으로 44%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망은 222명으로 치명률은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이 5명 더 늘었어요. 사망자가 계속 나오네요.
대구 경북 특히 그쪽에서 노인 요양 시설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집단 발병으로. 예. 아무래도 나이도 많으시고 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그 치명률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2,800명 정도의 환자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치명률로 따지면 앞으로도 뭐 사망자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치명률로 따지면 앞으로도 사망자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소폭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확진자가 27명.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3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해외 유입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유입을 막지는 않은 상태고 전부 자가 격리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제부터는 이제 미국도 전수 진단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일 예. 이내에 진단 검사를 시행을 하니까 결국에는 해외 유입 사례는 계속적으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 전수 검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입국 제한 조치도 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좀 해외 입국 사례가 다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4월 1일부터 이제 지금 자가격리, 해외 유입은 모두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시설로 일단 보내고 있고요. 네. 어제부터 우리 국민 입국 금지를 시킨 90여 개국에 대해서 사증 면제, 무사증 입국도 중지를 시킨 상황인데 예. 그렇다면 외국인 입국은 좀 줄지 않을까?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300명에서 150명 사이인데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는 사실은 지금 폭이 좀 넓어서 예. 잘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숫자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하루 한 1,000명 정도 되다가 300명 수준으로 일단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신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규 확진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뭐 기대는 해보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방역의 두 축은 확실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역시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것이 될 텐데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많이 줄긴 했어요. 줄긴 했는데 여전히 좀 집단 감염 우려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병원이나 뭐 또 요양원 이런 데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집단 발병 사례가 2주 전에 이제 처음 생겼는데 64명 정도 되니까 계속적으로 혹시 또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게 되면 또 대규모 환자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일주일 정도는 집단 감염 사례는 좀 잠잠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북 예천에서 확진자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경북 예천 같은 경우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있습니까? 감염 경로를 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네. 다행히 잠깐만요. 집단 감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를 좀 해보고요. 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월 14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64명, 이 중에 해외 유입이 940명입니다. 내국인이 91.7%를 차지하고 있고 총 누적 확진자 중에 7,534명이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7명이고 격리 해제는 8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5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해외 유입을 일단 빼고 지역별 발생을 잠정적으로 볼 때 경기도와 경북이 5건의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1.4%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절반이 넘는 52.3%, 거기에 더해서 해외 유입과 관련된 전파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장소를 보게 되면 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등이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12명이고 유입 국가로는 미주가 가장 많으며 9명입니다. 유럽 2명, 기타 1명이고 국적으로 볼 때는 내국인이 11명입니다. 각 지역별로 집단 발생 사례의 현황을 보면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제2미주병원에서 동일 집단 격리 중인 환자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 중에 추가로 2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9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6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새롭게 집단 환자 발생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경북 예천군에서는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2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환자가 50%를 넘어섰고 특별히 해외 유입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가격리 지침의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개인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전에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이 실무추진단은 국립보건연구원장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공동단장이 되어서 치료제, 백신, 방역 물품 등 3개 분야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그리고 병원 및 의료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 연구에 국제 백신 연구소 등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내일 실시되는 총선 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소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동 수칙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투표 가기 전 그리고 귀가 후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하시고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른 선거인들과는 1m 이상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 그리고 손 소독제로 소독 후에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시고 투표소 입장 등 투표 사무원의 지시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표 인증을 위해서 도장을 손에 찍는 등의 행동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투표일이자 공휴일인 내일 불효불급한 모임, 외식, 여행 등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계속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의 전 세계적인 감염병 재난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결국 인공적인 면역을 기르는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범정부 지원단이 꾸려져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력을 다하겠지만 당장 짧은 시간 안에 상용 가능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흘러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치료제 개발 후에 생길 수도 있는 약제 내성의 문제, 그리고 백신이 개발된 후에도 대규모 접종 사업의 진행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시점 그리고 미래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포함된 생활 방역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강한 방역의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거듭 말씀드려온 대로 코로나19를 겪은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일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서로가 인사하는 방법인 악수가 사라진 세상,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확인하듯이 매일 전 세계의 감염병 동향을 찾아보는 세상, 그리고 기침 예절 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티슈와 손 세정제를 챙기는 세상이 바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입니다. 생활 방역이 실현되고 설령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변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고위험군, 즉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그리고 각종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임산부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약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외출이나 다중 접촉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제든지 재발하거나 재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지만 나 자신, 그리고 가족, 이웃,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연대하고 참여해서 보다 안전한 세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저희가 그 충북 예천 집단 감염을 얘기하다가 넘어갔어요. 충북 예천의 경우에 얘기 들어보니까 11명이 추가돼서 총 25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그러는데 예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죠. 이게 경북에서 그 집단 발생이 여러 건 있었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비롯해서. 그런데 그런 사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거리두기에 좀 실패하고 좀 소홀히 했던 어떤 분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감염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확실한 고리를 좀 알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제가 금방 충북 예천이라 그랬나요? 경북 예천입니다. 경북 예천입니다. 자, 지금 권준욱 그 부부본장의 브리핑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부탁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악수 없는 세상, 악수가 사라진 세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생활 방역으로 우리 넘어갈 때 좀 달라진 우리의 생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생활 방역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코로나19가 종식은 상당히 힘들다는 게 그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봄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가을에 또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들도 많고요. 그래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악수가 사라지는 세상, 손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악수가 사라지는 세상이 될 거다. 또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씨를 확인하는 거 외에도 전 세계 감염병 현황이나 또 국내 감염병 현황을 또 파악해야 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손 소독을 일상화시키기 위해서 티슈나 여러 가지를 좀 손 세정제를 갖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 방역이라는 것은 방역을 일상생활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한 거리 1m 또는 2m 거리 두기도 생활화하고 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임산부 또 노약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바깥 외출은 좀 삼가고 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접촉 시설은 가지 않는 것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일상은 그 전의 일상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날 일단은 지금 끝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논의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까지 백신이나 새로운 약이 곧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백신은 네.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잘 개발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때까지는 일단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한 건 좀 빠져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화시켜야 되고요. 이게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권준욱 부부문장 얘기 중에서도 역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다,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신 개발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한 그 치료제 개발, 재창출이라고 하죠.
이거는 지금 좀 성과가 있습니까? 약물 재창출 영화라는 것은 일단 있는 약을 여러 가지를 보고 AI 등을 이용해서 그중에 가능성이 있는 약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있는 약 중에 그 성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세포 실험 등을 거쳐서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러면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몇 가지 후보 물질은 나왔지만 임상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 정부가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고 정부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가령 언제까지 우리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게 있습니까? 일단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2021년 빠르면 2021년 내년 하반기 또 늦으면 내후년 초까지 백신 개발을 완료하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내년 하반기요? 내년 하반기, 빠르면 내년 하반기. 네. 하지만 백신을 생각을 해보면 백신은 모든 사람이 맞는 거잖아요. 예. 아픈 사람이 맞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담보가 돼야 됩니다. 자칫 안전성이 그렇군요. 담보가 되지 않으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총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대규모 사람 간 접촉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더 조심해야 되겠죠. 행동 수칙을 좀 얘기를 해주던데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집에서 나가기 전에 손을 씻고 그다음에 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가서도 1m 정도의 거리를 유지를 하고 가게 되면 저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 손 세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일회용 비밀 장갑을 끼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기표할 때 찍는 도장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벗고 이쪽에 찍어서 뭐 투표 인증을 한다든가 그런 예. 것들은 반드시 삼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장갑을 절대 벗으면 안 되겠군요. 나올 때까지. 장갑도 양손에 끼기 때문에 예. 하나 벗을 때는 바깥쪽으로 벗고 그다음에 맨손이 됐을 때는 안쪽으로 손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깥면을 접촉하지 않도록 장갑을 벗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단거리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전투기들도 출격해서 공대지 무장을 발사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승현 기자, 북한이 오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7시 이후 40여 분 동안 단거리 순항 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비행거리는 150km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이자 지난달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6일 만입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약 3년 만입니다. 북한은 2017년 6월 8일에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북한 미사일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최고 고도 약 2km, 비행거리 약 200km로 비행했습니다. 다음 날 북한 매체는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수호이와 미그 계열 전투기들이 비행했고 수호이 전투기 수대가 공대지 무장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발사에 참관했는지 여부에 대해 군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밝혀 김 위원장도 참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현재 서울은 19.6도까지 올랐습니다. 오후에 서울이 20도, 광주가 22도, 강릉 24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9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지만 일교차가 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입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과 경북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